헌걸레를 넣으면 뭔 자판기 마냥 새걸레로 자동 교체해주는 동화 속 두꺼비 같은 로봇 청소기. 근데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 노이시스 플로리오 로봇 청소기 광고가 들어왔대. 사실 이 제품 8개월 전에 받은 제품인데 지금까지 리뷰를 안 했었던 건 솔직히 자동걸레 교체 원투령 제품이 아닐까란 색안경을 끼고 봤었기 때문이대.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바꾸게 했던 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달린 노이시스 정식 리뷰 요청 댓글들이었대. 그걸 보고 느낀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특정 기능이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면 기타 단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구매 시 매우 필요한 부분이란 생각이었대. 그래서 테스트 빡세게 돌려보니 이거 의외의 반전들이 숨은 화끈한 장단점을 가진 제품이었대. 뭐 긴 말 찌끄릴 필요 있어. 테스트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물걸레 테스트. 이 제품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물걸레 자동교체 기능일 거다. 이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이 제품의 두 가지 특징이 있대. 첫 번째로는 진동형 걸레 패드대. 로보락을 제외하고 멸종됐다고 생각한 진동형을 이 노이시스에도 탑재했대. 원리는 동일하게 걸레 패드를 좌우로 분당 480회 정도로 빠르게 진동시켜 바닥을 닦아내는 형태다. 사실 스펙 자체만으론 그렇게 임팩트 있는 숫자까지는 아니대. 두 번째로는 일회용 걸레 패드다. 천 패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로청들과는 다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걸레 패드인지라 이런 부직포 비슷한 재질을 가지고 있대. 다만 이 뽀송한 걸레 패드로 바닥을 닦을 순 없어 청소 시작을 위해 스테이션에서 나온 후 패드에 물을 적시는 스핀 동작을 한 후 청소를 한다. 이 두 가지 형태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째려보던 사람들도 이거 성능 괜찮은 거 맞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던 거잖아. 그렇다면 검증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바로 모든 청소기들이 검증한 물걸레 테스트 똑같이 조져봤대. 우선 성능 구대기 검증 20장, 딸기잼은 깔끔하게 닦아줬대. 가로 세로 2cm 땅콩잼 테스트 같이 점성과 유분기가 있는 오염물의 경우 진동형이 약한 분야인데 역시나 일반적인 평타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대. 여기까지인가? 하고 24시간 굳힌 딱딱한 커피 믹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닦아냈다. 플래그십 중상위권 수준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진동형의 강점은 굳은 이물질을 긁어내서 닦아내는 데 있는 걸로 보인다. 물걸레 패드 자체를 18mm 들어올릴 수 있는데 리프팅 높이 자체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지만 흡입 전용으로 닦는다면 물걸레 자체가 뽀송한 상태라 닿더라도 장모러그 오염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색적인 형태라 걱정은 했지만 물걸레 성능 자체는 꽤 쓸만한 수준이었다. 회피력 테스트. 노이시스가 당당히 플래그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제품인 만큼 가장 빡세게 검증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회피력 테스트다. 왜냐면 모든 브랜드들이 플래그십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로청 등급별급 나누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프리미엄 성능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모두가 필요한 영역인지라 은근 신생 브랜드가 괜찮겠어? 하고 무시했는데 뒤통수 시게 맞은 영역이었다. 긴 말 찌끄릴 필요 없이 바로 테스트 공개한다. 먼저 애완동물 똥 테스트다. 이것도 이전에 대충 휴지심 뭉쳐서 테스트했는데 정확도를 올리고 변인을 동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최대한 실제 똥과 비슷한 질감과 크기의 레플리카를 구입하여 테스트해봤다. 그랬더니 꽤 정확하게 인지하여 칼각 회피를 하는 모습이었다. 자, 몸 풀었으면 본격 테스트 해봐야겠지. 가장 많이 얽혀 오류를 일으키는 전선도 굵은 전선과 얇은 핸드폰 전선 모두 확실히 인지하고 회피해냈다. 본격적으로 난이도 올라가는 2cm 높이의 애기 양말도 손쉽게 피해냈다. 스테인리스 빨랫대도 정확히 인지 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난이도를 올린 신설 회피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넓게 편 전선 회피와 이 전등다리 회피 영역이었다. 의외로 이 전등다리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경사지게 생긴 물체의 경우 구조상 로봇 인식에 있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물건 중 하나로 유명 플래그십의 경우도 한 50% 정도는 이걸 회피를 못한다. 이렇게 한 대 모아놓고 테스트해보니 넓게 편 전선도 완벽하게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 선류 인식률이 거의 전 플래그십에서 탑급 수준이었다. 이 전등다리의 경우 1차 접근 시에는 회피했지만 2차 접근 때는 살짝 들이받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준수한 수준이다. 기대감이 올라 레고를 활용한 회피 최소 높이 테스트를 진행해봤다. 플래그십도 50% 정도는 실패한 데는 2cm 레고도 정말 깔끔하게 피했다. 바로 1.5cm로 낮춘 레고로 테스트했는데 역시나 칼각 회피를 시전하며 피해냈고 1cm 레고 또한 무난하게 회피해냈다. 현재 유명 플래그십 최고 기록인 0.7mm의 낮은 높이까지 도전했는데 이야, 이걸 피한다고? 노이시스 뭐야? 결국 0.4mm에서 실패하긴 했는데 회피 높이만큼은 역대 최고 기록 타이를 기록했다. 늦친 김에 최고 성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얇은 빵끈 회피까지 진행해봤는데
이건 인식을 못하고 그냥 쳐버리며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튕긴 빵끈을 인식하고 반전으로 회피해버렸대. 이게 끈이 땅에 아예 바짝 붙은 부분으로는 접근 시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살짝 떠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걸 인식해서 또 회피해낸 거다. 회피 프로세스도 수준급인 게 백워킹도 거의 없는 수준인데다 있어도 짧고 간결하고 무엇보다 회피 반경이 짧아 청소 사각도 적다. 이래고 피할 때도 접근 시 간결하게 슬쩍 돌려서 피하는 기동을 보면서 꽤 놀랐는데 회피 성능만큼은 역대 2위권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아낌없이 때려박은 전면 센서다. 보통 회피 성능을 가지는 기종의 전면 센서들이 카메라 센서와 적외선 센서 총 2개 혹은 3개 수준인데 반해 이건 사물인식 RGB 카메라 센서 1개, 적외선 센서 1개 외에 장애물 감지만을 전문으로 하는 듀얼 센서를 2개 더 무식하게 때려박아 전면 센서가 무려 4개나 된다. 한마디로 로이더급으로 피지컬 물량 벌크업을 시킨 결과가 이 강력한 회피력이랄까.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최신형 플래그 10들의 경우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메인 브러쉬의 경우 쐐기 형태나 칼날이 탑재한 브러쉬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노시스의 경우 이전 세대 플래그 10들의 메인 흡입 브러쉬 형태인 TPU 브러쉬로를 채택하고 있다. 형태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전이잖아. 바로 30cm급 머리카락 2g을 바닥에 뿌린 후 흡입력 테스트를 진행해봤다. 근데 아까 말했던 강력한 인식 센서가 머리카락을 전선으로 인식해서 회피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피력은 진짜 킹정. 너무 피해버려서 100% 흡입까지는 실패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흡입한 머리카락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역시나 머리카락에 걸린 모습으로 이 형태로는 엉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게 힌지 구조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라 이 힌지 엉킴도 좀 있는 편이었다. 다만 쉽게 엉킬 수 있는 이 회전솔에는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았다. 흡입력 테스트. 25년 최근 플래그 10들의 경우 2만 파스칼대가 새로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제품의 스펙상 흡입력 수치는 8000 파스칼로 좀 아쉬운 수치다. 매번 말하긴 하지만 5000이건 2만이건 일상 수준 먼지 제거에는 다 충실하게 잘한다.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고점과 타 브랜드와 비교한 수준인 거잖아. 그래서 테스트해봤다. 먼저 100g의 율무를 뿌린 후 흡입력 테스트를 한 결과 단 0.5g 정도의 잔여물만을 남겨 흡입률 99.5%의 성능을 보여줬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간 100g 설탕가루 흡입력 하드코어 테스트 잔여량 결과는 약 24g으로 흡입률 76%를 보여줬다. 이는 카페트 흡입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안티탱글 성능이 들어간 쐐기형 브러쉬들의 평균 흡입률 73%보다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별 기록치로는 흡입률 6000파스칼의 삼성이 기록한 78%와 가장 큰 삭값을 보였다. 문턱 돌파 테스트. 최근 문턱 돌파 성능이 새로운 뉴메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 문턱 돌파 성능만을 위한 특수 성능은 따로 탑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평범한 로청 수준인 19mm 문턱 돌파가 성능 최대치였다. 삼성이나 LG 테스트 결과보다 살짝 더 나은 수준. 스테이션 테스트. 사실 이 제품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이 스테이션이래. 현존하는 그 어떤 제품보다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물걸레를 스스로 알아서 교체해준다는 거다. 이 스테이션 전면부를 열면 이렇게 프린터 용지를 넣는 느낌으로 생긴 서랍이 있는데 상단부에 일회용 걸레들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 하단 서랍으로는 다 쓴 걸레를 모아준다. 내가 이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해서 분해를 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차마 부술 수는 없어서 내부 촬영을 위해 36만원을 주고 카메라를 따로 구매했다. 해장 내시경 마렵게 생긴 이 제품은 끝을 이렇게 휘게 조절할 수 있어 좁은 곳 촬영이 용이한 특수 카메라다. 아무튼 이걸로 내부 교체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먼저 본체에서 스테이션 바닥으로 패드를 떨군 후 본체는 앞으로 살짝 빠져나온대. 그럼 스테이션 상단에서 인형 뽑기 같은 집게가 패드를 집어 들어올린 후 아까 봤던 1층 서랍에 내리면 걸쇠가 더러워진 일회용 물걸레를 걸어서 분리시킨다. 이후 이 패드가 2층 서랍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물걸레를 찍찍이로 부착시킨 후 내려와 패드를 스테이션 바닥에 놓으면 본체가 후진하여 결착시키면 교체가 완료된다. 이 모든 게 전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와우. 다만 물걸레 교체 과정에서 다 쓴 걸레 패드가 수거함 위쪽에 살짝 걸리는데 다음 걸레가 오면 자동으로 떨어지긴 해서 큰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 아무튼 다른 로청들에서 진행한 세척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간장을 오염시켜도 그냥 세핑으로 교체되니 사실상 현존 가장 깨끗한 상태로 물걸레를 유지시켜주는 로봇 청소기다. 스테이션에 물걸레를 물로 세척할 필요가 없으니 이 스테이션 바닥도 깔끔하게 유지가 가능하다. 보통 몇 주만 써도 물때로 도배되기 마련인데 이건 사용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이 스테이션 바닥이 깨끗 그 자체다. 물로 세척을 하느니 우수 배출도 필요가 없어 이 상단을 열어보면 급수통만 있지 우수통 자체가 없다. 진심 로청 오수통은 물 버릴 때 개썩은 꾸렁내가 나는데 이 고통이 사라진 거다. 한마디로 위생 관련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스테이션이다. 소음 테스트. 최고 흡입 걸레
재질 모드에서 1분간 1초 단위로 측정한 평균 소음치는 71.3dB로 2위권 그룹보다도 좀 더 커서 소음에 있어서 특별한 강점은 느껴지지 않았대. 노시스 플로리오 강점.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역시나 일회용 걸레 패드 자동 교체 시스템으로 인한 독보적인 위생 관리대. 덕분에 걸레 냄새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현존 유일한 로봇 청소기대. 일반적인 로총들의 경우 온수 세척, 세제 사용, 온풍 건조 등으로 빡세게 관리하지만 자칫 어디 손 같은 데 걸려서 멈춘 상태로 젖은 걸레가 마르면 이때부터 세균 번식으로 인한 걸레 쉰내가 날 수밖에 없대. 이 상태로 모르고 청소하잖아? 진심 집안 화생방대인데. 한마디로 기존 제품들은 뭘 어떻게 해도 구조적으로 걸레 쉰내를 100% 막을 순 없대. 근데 이건 그냥 걸레를 새 걸로 바꿔버리니 걸레 쉰내 가능성 자체가 0인 거대. 개코 형님 누님들에겐 이건 꽤 강력한 강점이대. 우수통도 없고 스테이션 청소도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어 위생 관련 그냥 일왕이자 원탑 제품이대. 이 스테이션 관련 추가적으로 느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상단의 조작부대. 최근 발매 제품들은 그냥 앱으로 작동해 라는 기조가 강해 스테이션의 조작 버튼 자체가 사라져버린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있어봤자 작동 버튼 하나 달랑 있는 수준이대. 근데 이건 상판의 조작부에 무려 LED 디스플레이를 박아놨대. 덕분에 작동 멈춤, 홈 소환뿐 아니라 각종 디테일한 모드 변환을 이 조작부에서 가능할 뿐더러 이 모든 게 LED 디스플레이에서 무려 한글로 직관적으로 표시된대. 로총 부모님 선물로 드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우리 부모님과 장모님 댁 들여봐서 알지만 부모님 세대에선 앱 사용하시는 분들이 드물대. 그냥 본체 가서 누르시는 게 정배대. 이런 디지털 접근성이 어려운 세대에게 이런 편의성 부분은 꽤나 강력하고 매력적인 강점이대. 이 제품의 스테이션 성능이 워낙 돋보여서 그렇지 실제 기본기 테스트를 해보니 회피력도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었대. 특히 작은 높이의 물체와 선류 관련해선 나르와를 제외하곤 플래그십들을 씹어먹는 성능을 보여준 데다 난이도가 높은 반짝이는 물건이나 높낮이 차가 있는 다리 등도 회피하는 건 로청 고인물로서도 꽤나 인상적이었대. 내 판단엔 거진 역대 2위권 수준의 성능이랄까. 노시스 플로리오 단점. 헤리티지가 있는 기업을 신생 기업이 피지컬적으로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순 있대. 다만 진짜 티는 안 나지만 따라잡기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대. 노시스 플로리오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은, 아니 오히려 나은 부분이 은근히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대. 우선 청소 로직이다. 이 제품의 경우 청소 동선이 플래그십급으로 촘촘하지는 않은 편이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의 경우 앱 내에서 이 동선을 조절하여 청소 수준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노시스는 이 옵션이 없다. 특히 물걸레 단독 모드시 이 청소 동선이 촘촘할수록 세척력이 높아지는데 이게 약하다 보니 특정 테스트 때 물걸레 동선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했었대. 물론 청소 횟수 자체를 늘리는 옵션이 있어 보완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대. 거기에 이게 본체의 폭이 일반적인 로청 대비 4cm가량 더 작은데 좁은 공간을 들어가 청소하는 이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 흡입구의 폭이 타 청소기 대비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대. 농구에서 키가 작다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뛰어야만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상대적으로 좁은 흡입구의 단점을 상쇄하려면 동선을 겹치게 하는 촘촘한 움직임으로 흡입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동선 자체가 빽빽하진 않다 보니 카펫 흡입력에서 강점이 있는 브러쉬 형태임에도 설탕 흡입력 테스트에서 격차를 벌리지 못하는 결과 등이 나왔다고 본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 가능하다면 향후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래. 앱 사용 환경에서도 특정 버튼을 누를 때 뭐라고 해야 할까 타 브랜드들 대비 좀 딜레이가 있는 편인 것도 아쉽다. 최근 기본 메타로 자리 잡은 메카니감 등을 활용한 구석 청소 기능이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D자형 동체로 구석에 핏하게 맞아 구석 청소에 기본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실제 테스트해보면 결과에 큰 차이점을 느끼긴 어려웠대. 가전은 등가 교환이다. 일회용 패드 사용으로 인한 위생의 강점이 생겼다면 이 패드들을 지속해서 구매해야 하는 유지비가 든다는 단점이 있대. 물론 160매들이 가격이 14,900원으로 한 매당 93원 정도라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대. 1년에 대략 3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 구매 비용은 발생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고 열풍 건조에 드는 전기료는 아낄 수 있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라는 게 브랜드 측의 주장이긴 하다. 뭐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지만 독보적인 특성 대비 판매가 다소 아쉬웠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유명 브랜드 플래그십들의 필적하는 가격이었다고 본대. 출시 당시에는 솔까 당최 뭔 자신감이야? 했는데 테스트를 빡세게 하고 나니 적어도 이유는 이해가 갔다. 이 회피 관련 성능이 타 브랜드들만 봐도 꽤나 비용이 드는 영역으로 보인대. 중국기 라인들에는 기를 쓰고 회피 성능을 빼는 것만 봐도 뭐 답 나오지. 근데 이걸 아낌없이 때려박아 넣었으니 원가가 생각보다 더 들었을 것 같긴 하다. 거기에 고유의 자동 패드 교체 시스템도 원가 압력에 부담을 주는 구조고. 근데 문제는 아직 신생 기업이잖아. 제품력이 좋아도 유명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가격을 턱턱 내기엔 정보의 허들이 좀 있었다고 본대. 이 가격만 좀만 조정돼도 괜찮은 물건인데.
돌병 이거 구매자층이 명확하다. 독보적인 특징과 명확한 장단점으로 인해 구매자층이 딱 정해져서 오히려 편리하달까. 냄새에 특히 예민해 걸레 냄새가 최우선인 사람이라면 현존 유일한 답이다. 내가 정답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 안 쓰는데 이 경우 이건 말 그대로 대안이 없는 제품이다. 섬유 회피도 정말 강력해서 회피력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잘 맞는데, 다만 머리카락 엉킴은 좀 약하기에 긴 머리가 수시로 빠져있는 가족이나 털 많이 빠지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과는 좀 맞지 않는 편이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